그거는 꼭 그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몇 년 동안 반도체 수출 많이 해서 우리가 잘 먹고 살았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반도체가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이게 뭐 매일매일의 호가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죠?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통찰, 이게 매일매일의 주가 흐름, 분기 실적 흐름보다가 더 중요하다는 걸 또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 하드웨어, AI 하드웨어 쪽의 비중을 높게 가져갔어야 되는 해이었고, 뒤로 갈수록 강산 앞에서 청바지 파는 회사에서 강산 회사로 비중을 조금 옮겨가는, 요러면 내년에 또 포트폴리오가 완벽하게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AI 쪽은 네, 안녕하십니까. 금요 여러분, 허정입니다. 이제 연말이고, 올해를 결산하는 그 결산을 통해서 내년도에 대한 아웃룩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 지나간 거 얘기하기가 참 쉽죠? 지나간 거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원래 초에 여기 지금 쭈룩 적어 놨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지나간 거 얘기하기가 얼마나 쉬운데 너 왜 지나간 거 나도 얘기할 수 있다 그러지만 우리 그분들, 저하고 수업하신 그분님들은 아실 텐데 여기 지금 적어 놓은 게 제가 원래 초에 2024년 초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 정말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그 뒤에 이제 결과가 나온 건 요 미 대선 요 관련된 것만 결과가 이제 트럼프 위인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것도 사실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미리 예견이 가능한 그런 일이었고요. 이게 원래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초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이 관련 포트폴리오대로 기업들을 선정하고 그 중에서 잘못된 것들은 또 잡초는 뽑아내고 잘 되는 것 위주로 무럭무럭 자라와서 올 1년 동안 시장에 부침이 있었지만 어쨌든 좋은 결과를 내준 한 해가 됐고, 이제 내년도도 그 길을 계속 갈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자, 우선 한번 살펴보면 2024년에 AI는 여러 군데 영향을 미쳤죠. 뭐 원전에도 영향을 미쳤고, 일단 반도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반도체에 여기에 우리가 AI 잘하는 반도체 그러면 이제 GPU 잘하는 회사, HBM 잘하는 회사, 그리고 또 파운드리 잘하는 회사, 연말에 ASIC 하는 회사가 지금 막 불을 뿜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온 디바이스 AI PC 관련해서 AP 프로세스 만드는 회사를 하나 선정을 했는데, 여기는 뭐 연초 이후로는 많이 올랐지만 어쨌든 그렇게 크게 재미있는 그건 아닌 경우였고요. 그 외에 이제 서비스하는 회사, AI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회사, 빅테크들 여기 다 해당이 되죠. 빅테크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애플은 뒤늦게 뛰어들었으니까 뭐 애플이 원래 AI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그럴 수는 없을 거고, 메타, 그 다음에 또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팔란티어라는 회사도 여기에 해당이 됐고, 그 외에도 뭐 미국에 많이 있어요. 뭐 팔란티어 비슷한 회사 중에 스노우플레이크라고 이 회사도 있고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또 뭐 서비스 나우도 있고, 뭐 빅테크 회사 더하기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 AI를 이용해서 B2C든지 B2B든지 돈 버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집단들을 우리가 연초부터 주로를 공부를 해서 지금까지 뭐 아주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앞으로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타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운명은 결국 여기에서 갈라진 거죠. 여기에서 갈라진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이 관련해서 미국의 엔비디아에 뭘 납품해요 하면서 그다음 뭐 전기 관련된 거, 변압기 관련 회사, 뭐 현대 일렉트로닉, 최근에는 뭐 두산이라는 회사도 오르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제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전력기기. 원래 많이 올랐죠. 뭐 현대 일렉트로닉 같은 회사도 있고, 블랙웰 시리즈 관련해서는 뭐 두산이라는 회사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주가들이 쭉 올랐어요. 내년은 어떨 것 같으냐? 내년은 조금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 하드웨어, AI 하드웨어 쪽의 비중을 높게 가져갔어야 되는 해이였고, 뒤로 갈수록 이 막상 돈 버는
강산 앞에서 청바지 파는 회사에서 강산 회사로 비중을 조금 옮겨가는 요러면 내년에 또 포트폴리오가 완벽하게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AI 쪽은 기술 생태계 자체가 좀 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학습 시장. 원래는 학습 시장이 전반부에 굉장히 좋았고, 뒤로 가면 갈수록 추론 시장이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추론 시장이 내년에는 많이 커질 것 같고, 그다음 뭐 로봇이니 자율주행이니 이런 쪽에 들어가는 분산 연산하는 시장도 내년부터는 쭉 커지는 이런 구간에 가 있고, 국가별 소버린 AI 뭐 이런 쪽도 계속 커질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2025년도에도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이익들은 제법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제법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AI 이쪽에 하드웨어, 우리 반도체 생태계, 그 다음 AI 하드웨어 생태계에서 AI 산업이 만약에 여기서 멈춰버리면 반도체 주식들은 다 내립니다. 그죠? 이거 말고, AI 말고 다른 뭔가로 범용의 기존까지 하던 비즈니스에서 반도체 쪽에서 양이 대폭 증가할 것들은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기존까지 하던 거라 그러면 반도체 쪽에 뭐 PC, 노트북, 그 다음에 범용이 들어가는 가전, 뭐 청소기,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거, 여기도 조그마한 그 작은 반도체들은 들어가니까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IoT, 차량용 뭐 이런 쪽에서는 양이 크게 증가할 만한 이슈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수요들이 이렇게 큰 텀으로 증가하지 않고 얘들은 이렇게 증가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건 그런데 이 상태에서 반도체의 무의 법칙에 따라서 공급량은 이렇게 증가하고 6개월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터라, 반도체 회사들은 앞으로 만약에 AI가 없었더라면 하이닉스 주가가 원래 6만 원 됐을까? 5만 원 됐을까? 이렇게 걱정했어야 될 정도로 AI의 영향이 아주 지대했다. 그거는 꼭 그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몇 년 동안 반도체 수출 많이 해서 우리가 잘 먹고 살았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반도체가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그건 꼭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더구나 여기는 중국이 지금 범용 쪽에 창신 메모리, 뭐 양쯔 메모리, 여기에서 낸드하고 메모리 다 해가지고 지금 점유율이 13%까지 올라가 있어요. 내년 되면 이게 18%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전망도 있는 터라, 범용 반도체를 예전에 같은 시각으로 앞으로도 좋아질 거야 그거 안 맞습니다. 왜? 그 말씀드렸죠. 수요는 이렇게 증가하고 공급량은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어떤 기술 변화들이 자리 잡고 있다. 오랫동안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AI가 원래 사실은 가장 화려한 수익을 내줬던 전부예요. 트럼프 대선 있기 전까지. 트럼프가 이기고 난 다음에 전 세계가 트럼프가 이겼으니까 보호무역주의, 그 다음에 또 분쟁 시대에 패권 경쟁은 점점 더 많아지고 관세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감세 정책 한다 그러고 미국 우선주의 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글로벌 돈들이 트럼프 대선 승리 이후에 9주 동안에 미국으로 얼마 갔느냐? 247조인가요? 이 정도 돈이 몰려 들어가서 미국 시장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내년도에 금리 전망마저 트럼프로 인해서 지금 달라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 미 대선 결과가 트럼프로 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랑 바이든이 또 할 거예요라고 예상한 사람들이랑 퍼포먼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섹터들이 반도체, 2차 전지, 철강, 화학, 자동차 뭐 이런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 섹터들이 중국하고 경쟁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트럼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많이 미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미리 예견한 사람이랑 그렇지 않는 사람이랑 글로벌한 시각에서 산업 경쟁력을 본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 차이를 많이 낸 한 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이게 뭐 매일매일의 호가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죠?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어떤 그 전반적인 통찰, 이게 매일매일의 주가 흐름, 분기 실적 흐름보다가 더 중요하다는 걸 또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미 대선은 하도 이제 그분들 공부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 미 대선 결과가 트럼프로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제가 트럼프 당선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뒤에 뭐가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냐면 미국의 AI
맨하튼 프로젝트, AI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이걸 또 시작한다 그러고, 트럼프는 미국을 중국에서 지금 가파르게 따라오고 있는 굴기에 해당하는 신기술, 이런 쪽에 있어서 압도적인 우위를 기술 경쟁력으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중국을 좀 따돌리고 싶은 거죠. 그런 터라 여기에 이쪽으로 투자를 많이 늘리는. 근데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이게 주주중심 경영하는 이사회나 이런 쪽에서 끊임없이 주주중심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뭐 장기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익이 나올 걸로 보이는 데 대해서는 투자를 많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그런 투자를 많이 이제 부추길 그런 태세로 중국처럼 트럼프가 이긴 다음에 그런 현상을 앞으로 보일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주가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죠. 최근 들어서 테슬라 주가가 오른 것도 다 그러한 기반의 배경들이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중 패권 경쟁, 이거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 계속되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벌써 이 경쟁이 시작된 지가 2014년, 15년,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 뒤에 시진핑이 1인 집권 시대로 옮겨가고 그 뒤에 점점 강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결코 멈추지 않을 거고, 내년도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어쩌면 그러니까 우열이 확실히 가려지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경쟁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할 때 미중 패권 경쟁을 상수로 놓고 봐야 된다. 언제 가면 해결되겠지. 이런 거 전혀 아니라는 거죠. 패권 경쟁이 남겨놓은 많은 현상들이 있죠. 미국이 중국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이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죠. 2개의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은 재작년에 발발했는데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뒤에 그해 말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중동 전쟁도 있었죠.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그 초승달, 시아파 초승달 지역에 해당하는 이란과의 직접적인 서로 주고받는 포탄도 주고받았고, 미사일도 주고받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 헤즈볼라, 하마스, 헤즈볼라는 이쪽 시리아 쪽에 있고, 하마스는 이쪽에 지중해 쪽에 있는 거기랑도 싸움이 계속 붙었고, 하여튼 계속 시끄러워요. 이 분쟁의 시대 이것도 앞으로 30년간 이상 최소한 장기 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되는 그러한 중대한 어떤 변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부상이죠. 요거는 미국 입장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입장이기도 해요. 우리의 그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령 반도체, 자동차, 철강, 하하, 이것 대부분 다가 일본을 경쟁력으로 이겨서 우리가 가져왔고, 가져온 다음에 우리가 잘하고 있던 게 이제 중국이 더 잘하게 되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현상을 부인하면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면 안 돼. 그냥 기술 생태계, 경쟁력 생태계에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잘 팔리는 거를 누가 만드느냐. 우리는 지금 투자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해서 어떤 기업을 투자할 때, 저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 중국이 더 잘 만들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또 이렇게 부상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늘상 나온 얘기죠. 굴기. 이 굴기라는 말이 어떤 역경을 이겨낸 다음에 거기에 우뚝 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집권 세력이 공산당이잖아요. 공산당이에요. 그죠? 공산당은 이게 시장 논리보다가, 미국은 시장 논리인데 시장 논리보다 뭘 중시 여기느냐? 국가 성장 논리를 더 중히 여기죠. 단기적으로 국가 성장 논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단기적인 투자보다 장기적인 경쟁력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무서워요. 최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도 2060년까지 지금의 3배로 늘린다고 그러고, 여기 우리가 중국이 맘먹고 우리가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 키우겠다 그랬던 산업들, 반도체도 지금 많이 따라와 있는 거고요. 창신 메모리, 양쯔 메모리가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합한 거에 전체 시장을 100으로 놓고 13%까지 거기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게 이사전지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또 전기차 잘하고 있어요. 이제 BYD가 연간 차량 판매 대수가 400만 대, 500만 대. 닛산은 이미 제꼈고, 포드 지금 제킬 차례에 와 있고,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자동차 쪽에, 전기차 쪽에, 그다음 태양광 쪽에 이런 자기들이 에너지를 가도 너무 많이 소비하는 나라니까 그런 쪽에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막 밀어붙여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글로벌 어쩌면 테슬라랑 같이 두 개의 진짜 중국 기업하고 테슬라 이 두 개가 완전히 지금 이제 탑티어를 형성해 가고 있는 거고 거기에 그런 쪽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안 되더라도 AI 투자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리고 있어요. 글로벌 전체에서 AI 기술 순위를 따지면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중국이에요. 그죠? 미국은 어떻게든지 중국이 AI에서 못 따라오게 만들려고 반도체 규제하고 있고 또 뭐 어떻게 우회해서 가고 이런 거라도 다 막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중국은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공산주의 집단이라는 거. 공산주의면은 이 시장 논리로 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앞날을 보고 내가 이 산업은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몇 년 동안 계속 투자해 버린다는 거죠. 제가 작년 이맘때인가요? 올해 초든가 중국의 관련된 거 언론 나온 거를 보여드리면서 원래 중국이 예산 증가, 투자 증가하는 것 중에 부동산 대책 이런 게 아니고 신성장 동력에 해당하는 신기술 개발 쪽에 예산 투자 증가가 8%가 넘다고. 그 다음에 국방 예산이 7.5%인가 증가하고 나머지는 그냥 고만고만하다는 거예요. 중국이 막대한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중국은 월간 기준으로 해서 매달 막 200조 이상의 돈이 쌓여요. 달러 표시로 되고 쌓이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이런 데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여기 AI, 그 다음 뭐 로봇, 드론, 우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무서워해야 돼요. 인구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는 거, 이걸 정말로 우리 그분님들이 인정을 하고 거기에 경쟁되는 기업들은 우리가 투자하면 원래 결과가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내년에도 똑같은 길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은 오히려 또 더더욱 그러한 게 내년에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거 아니에요. 그죠? 중국에 더 가인 관세를 더 많이 부과한다 그랬으니 중국은 미국에 못 파는 거 이런 것들을 역내로 더 많이 쏟아낼 거 아니에요. 우리랑 가격 경쟁력에서 더욱더 더 압도적인 저가 매력을 앞세워서 글로벌에다가 이제 풀지 몰라요. 예전에는 그냥 싸구려 저가였는데 요즘은 그렇게도 싸구려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중국의 부상 이건 정말 중요한 거다. 우리 투자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애국심하고 관련 없어요. 그거 꼭 말씀드리고 고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특히 있는 어떤 기업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삼양식품이었죠. 정말 원래 아주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보여줬고 내년 기준으로 포워드 PER이 지금 13.5배 언저리 거래되니까 내년에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중국 부상 관련해서는 여기 우리 전체 산업 섹터에 영향을 다 미치고 있어요. 자동차 그 시장에도 원래 만약에 엔진차로만 계속 시장이 열렸더라면 중국의 진입이 늦었을 수 있는데 엔진차가 아니라 전기차로 이 자동차 시장의 헤게모니가 바뀌니까 엔진을 만든 경쟁력은 아날로그 기술이라서 정말 수십 년 동안 축적을 해야만이 좋은 엔진을 만들 수가 있는데 배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대해서는 중국이 테슬라만큼이나 잘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중국의 부상은 우리로서는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이웃이 잘 되면 또 좋은 점도 좀 있는데요. 거기다 우리 물건을 많이 팔아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좋은 점도 있으니까 잘 우리가 대응해야 돼요. 또 경쟁력 관련된 기업들 중에 뭐 글로벌에는 없는 한국에만 유니크하게 존재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라면 같은 회사, 그 다음에 또 뭐 해외로 우리가 음악하는 회사, 원래는 뭐 많이 시달렸지만 내년에는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 변화와 관련돼서 이제 내년도를 보면서 내년이 여러분 그 유엔이 정한 양자 기술의 해예요. 그래서 뭐 미국 시장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업들이 뭐 엄청나게 주가들이 지금 좋은 중이고 그 다음에 수직 이착륙하는 기업들도 있고 자율주행하는 기업들 여기 자율주행 로봇을 대표해서 가고 있는 게 지금 테슬라죠. 테슬라는 자율주행 로봇 더하기 트럼프 여기랑 같이 엮여 있어서 열심히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을 보면 주식이 비싸서 못 사는데 꿈을 보면 주가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달려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원래 시장의 전부예요.
이 사이에 많은 기업들이 있고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막 머릿속에 든 게 많아서 막 많이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그러느라고 말이 막 지금 막 섞이는 중이에요, 지금. 여기 정말 많은 생태계들이 이 안에 있고 답은 다 이 안에 있었어요. 숏도 롱도 이 안에 답이 다 있었다고요. 코스피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이제 포워드 PER로 8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8배 정도 된다 그러고 미국 S&P는 포워드로 한 21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주 환원율 미국은 92%고요. 우리는 28%랍니다. 참고로 중국이 34%예요. 우리가 글로벌의 꼴찌 수준입니다. 죄송하지만 꼴찌 수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PER은 미국이 우리보다가 한 2.7배, 뭐 2.7배 정도 더 높죠, 그죠? 그런데 주주 환원율은 우리보다가 주주 환원율이 거꾸로 적혔어요. 코스피가 28%고 미국이 92%예요. 그런데 주주 환원율하고 여기 PER 차이로 보면 미국이 우리보다 2.7배 정도 더 비싸게 거래되니까 비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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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주 환원율로 놓고 보면 미국이 주주 환원율은 3.2배나 더 높아요. 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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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요. 어느 나라 시장이 더 비싸냐고요. PER을 보면 미국이 우리보다가 더 비싸고 주주 환원율을 보면 코스피가 훨씬 더 비싸죠. 그죠? 여전히 주주 환원율을 감안했을 때는 PER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시장 전체가 주주에게 돌려주는 거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싸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열심히 주식을 안 사고 요즘 들어서 열심히 팔고 있고 요거는 꼭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돈 버는 거는 배당을 받거나 주가가 올라야 되고 주가가 올라가려면 뭐 이렇게 회사가 이익도 늘어야 되고 번 돈을 시장에 즉각 돌려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기업 실적이 발표됐을 때 저게 내 돈이다 라고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게 주주 환원율인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밸류업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밸류업 지수 이번에 또 5개 기업을 추가로 넣었죠. 뭐 SK텔레콤, KT, 뭐 KB금융 쭉 다 넣고 그랬는데 이 밸류업 지수를 구성한 내용에 주주 환원율이 얼마나 고려됐느냐 별로 고려 안 돼 있어요. 주주 환원율 높은 기업들로 이걸 구성하면 그냥 딱 게임이 끝나는 건데 주주 환원율 위주로 구성되지 않고 뭐 이렇게 다른 뭐 ROE가 얼마예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이제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이제 뜻은 좋은데 모든 거는 디테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지수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 밸류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립 서비스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밸류업 지수 구성을 지금처럼 하면은 이 밸류업 관련된 기업들이 하이라이트 되는 이런 것들이 덜해질 거다. 가령 주주 환원율 기준으로만 몇 개 기업을 골라가지고 지금처럼 막 중구난방으로 여러 개 기업을 동시에 넣는 게 아니라 딱 골라놓고 거기다 돈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주주 환원율 높은 기업의 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오르면 사람들에게, 기업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주 환원을 잘하니까 우리 주가도 오르고 우리 직원들도 좋아하고 우리가 사회적 영향이 또 커지는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안 하고 그냥 오만 것들 다 집어넣으니까 돈이 예를 들어 150개 기업에 대해서 1,000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한 기업에 들어가는 금액이 적잖아요. 근데 이걸 뭐 50개 기업이다. 밸류업 정말 잘하는 순서대로 밸류업 여기 주주 환원율이 뭐 50%, 40% 넘는 모범 기업만 집어넣었다 그러면 주가가 더 빨리 오르겠죠. 그리고 그런 건 제가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떨 것 같으냐. 그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그죠? 내년에 2025년에는 어떨 것 같으냐. 그게 더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그건 내년에 더 이상 안 올라갈 거야 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내년에 1년 동안 앞으로 지구촌에는 어떤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으냐. 저는 제일 첫 번째로 꼽고 싶은 게